6월 마지막 순서고 장흥대학 모시고 장흥대학원의 선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 군산에 삽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군산에 삽니다라고 군산에 사는 게 대한민국에서 다 사는 게 어디나 사는 게 근데 일반 분들은 제가 또 지인들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필이 뒷모양이에요. 제그 군산에 삽니다 뜻이. 근데 이것은 제가 뭐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시 속에서 봤어요. 시 속에 시를 썼는데 그분의 삶의 자기 그 장소에 대한 얘기를 쓰면서 나는 어디에 삽니다라고 해서 저는 그것을 뒤로 와서 군산에 삽니다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페이스북에 제가 많이는 못 올리지만 작품에 대한 얘기를 올리고 제가 일상적인 걸 올리면서 어필이 돼서 이번에 문학극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조각가 설치미술가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론적으로 뭘 뭐 해박한 지식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얘기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만약 뭘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계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제가 오늘 되게 이게 15분이고 15분 하고 제가 근무 시간하고 30분만 하는 속도인데 약간 길게 해서라도 제가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한치 작가가 얼마나 하겠습니다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군산하고 왜 인연이 있냐면 제가 군산대학에 나왔지만은 그 전에는 사실 군산이라는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애달픈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 저희 어머니 하는 게 저희 어머니가 그 6.25 때 제 유삼촌이 경찰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6.25 때 전쟁 통해 어머님 친정 할아버지 할머니 위아래 맺고 하루 저녁에 5분이 추경하러 그 친구들을 위해서 사살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5분이 형제 되니까 제가 어릴 때 일갓집을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일갓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유일하게 그 중에서 우리 유삼촌이 한 분이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군산에 지금 하는 고려함 옛날 고려 목재인가요? 뭐 거기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외국어 고등학교 옛날에 그 수산대문대학 뒤쪽에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버스를 타고 여기를 오면 이게 시장로라고 그러잖아요. 시장로 그 있는 그 가을길에 먼지가 나는 버스를 타고 어머니 따라서 온 기억이 나요. 그런 군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서 군산에 와서 제가 군산에 살면서 느끼고 예술가로서 성장하고 예술가로서의 지역사회에 공헌을 할 것인가 그런 걸 그래서 제가 뭐 지금까지 크게는 아니지만 잊어버리네. 제가 이게 초창기 때 작품인데 제가 90년도 때 작품인데 제가 복각을 했어요. 복각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아다시피 제가 어릴 때는 상여가 많았어요. 지금이야 상여 부담이 힘들죠. 상여 중에서도 복각된 상여는 제가 나가는 것은 못 봤지만 박물관이나 보관된 것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시동은 꼭두각시라고 쭉 다루는 그 목각이 저에게는 한국 문화의 뿌리가 되고 한국 문화의 원칙 아니겠느냐 그런 모티브로 제가 90년대 때 이걸 해봐야겠다 조각. 근데 되게 이제 저희 때는 조각이라는 개념 자체가 색깔을 치른다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젊은 작가들은 색깔을 굉장히 다 치고 색깔 안 치는 작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색깔을 치는데 뭐 제가 제 자랑이 아니지만 한국의 그 조각사에서 제일 처음으로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중화 시킨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것을 사진을 갖고 저는 뭐 그때 볼로조 작품할 때도 있고 나무로도 할 때도 있는데
거기다 채색을 해서 작품 내니까 사람들이 아 이게 뭐냐라고 상당히 의문시에 보고 그냥 쇼핑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그 시초를 위해서 제가 목각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저기 월반미술에 제가 그때 7년도인가요? 표지작가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월간미술 표지작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나온 것이고, 그다음 이것은 요 작품은 저희의 그 와이프, 제 어머니, 저희 아버지, 저를 이렇게 풀어놓은 건데, 이게 이제 그 국민의 대수가 전시했던 건데, 독일에서 전시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한국일보 청년작가 대원에다가 여성 수정작이 그래서 이 작품은 한국일보에 있는데, 이걸로 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를 알리는데 목표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신 분들 중에서는 지금에도 뭐 한국에서 꺼렁꺼렁 하신 분들이 그때 거기에 입상도 하시고 그랬던 이 작품도 그 이후에 복각 다음에 제 작품인데 요거 이제 이게 여러분들 뭐 우리 나이 드신 선생님들 다 보시 알겠지만 이게 그 종이꽃이에요. 상해꽃. 여러분들 그 우리말로 지금은 뭐 초등학교 운동회 하나요? 운동회 할 때 이렇게 쓰는 건데 그 우리 초 나오는데 그게 나오는 이게 보통 상해꽃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커나면 태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뭐 혼란하고 좋은 날이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무슨 예술이 필요하고 무슨 기쁨이 필요하겠어요. 저는 그런 주의고 한국 사상에서도 굉장히 밥이라는 의미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밥 중에서 밥그릇을 만들고자 해서 이 작품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게 목각이거든. 나무로 깎아서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이렇게 상해꽃을 설치했습니다. 이 작품은 비슷한 건 제가 일본 나고야나 오사카에서 전시를 했는데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좀 감성이 약간 그런 면에서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에 영향 각광을 받았던 작품이고 이것은 국립해변 주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알려지고 제가 이렇게 이름 같은 제가 그때 당시는 밥그릇 작가로 약간 좀 국가됐던 것 작품들이 요 시리즈 작품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초 때 와서 그러면 제가 그 보편적으로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사실 저도 인정을 하면서 사람 만나서 굉장히 도움도 많이 받고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인물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한번 노력해보자 해서 제가 이 작품 사진을 이게 5cm, 5cm는 하나 그래서 이게 제가 2000년도 전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람 이렇게 조그맣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만났던 인물 그렇게 출발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이 작품을 만들면서 중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고은 선생님이 고향이 군산시잖아요. 군산에 만인보를 하시는데 목요일 문학상을 그때는 뭐 금방 올해 아니면 내년에 금방 타는 것 같이 막 그렇게 막 시민들이 근데 또 10월달 11월달 되면 또 못 탔네요. 다음에는 그래가지고 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만인보를 한번 어떻게 군산을 알릴 수 있는 걸 한번 나오고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산에서 용역 조사를 좀 해본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뭐냐면 만인보 조각공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인보 조각공을 제가 용역을 해서 제출했어요. 근데 노벨 문학상에 타야지 이건 안 타더라고요. 서울대 지금까지 못 타. 그죠? 근데 그걸로 계기를 해서 제가 처음으로 만인보 책 31권을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도 사실 제가 문학에 그렇게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인물이 사실 군산에 인물이 살아계신 분, 지금도 현존해 계신 분들 인물들이 많아요. 지금 그분이 쓰신 분이 그 시를 보면 그분은 이제 시 한 편에 그 사람 인물에 대해 쓴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런 분들의 얘기를 보면 역시
그분의 문학성이라는 것은 내가 뭐 다른 것은 내 얘기 않겠어요. 정말 상상력이라는 건 초월해요. 지금도 그분의 인물에 대한 표현한 것도 내가 개별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면 알아실 분이라 얘기는 그렇고, 근데 거기에 대해 표현한 것은 아주 정말 분명히 탁월하게 표현하신 것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출근에 이제 제가 이번 작업을 했어요. 이것은 여기 가까운 완주에 있는 아원이라는 고택이라는 여기에 이렇게 고택을 이렇게 이걸 미치고신 거예요. 중토리에다가 지셔가지고 물을 채워서 요 밑에는 이제 전시하는 그 작품 위에다가 제가 의자품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는 응고라는 제가 타이틀을 넣으면 제가 사람이 제가 작가 생활하면서 작가가 사실 삶 자체가 어렵잖아요. 어렵고 세상이라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 제가 작가 생활하면서 인물이, 문구 뭐 이런 것을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이버크도 하고 어떻게 보면 덩어리형도 하고 이런 것을 표현해서 제가 의작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의작품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 작품은 아까 제가 그 프린트 있잖아요. 그 안에 주신 거 한번 보시면 제가 맨날 쓴 글이거든요. 그 저에 대한 작가에 대한 태도 그리고 앞으로 작품에 대한 해석하는 방법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쓴 것이 한번 읽어보시고 작품은 제가 설명은 뭐 여기까지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공공미술에 대해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공공미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예술에서 추진하는 나우시마하고 지금 난이도를 제가 알기로는 용역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용역조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오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나름대로 느낀 거, 요 얘기를 해서 했다. 그다음에 사고 전환이라고 해요. 제 작품에 요걸 쭉 명반들이 쓰냐면 이게 겨울이 가슬치라고 그러죠. 누구들 뭐 대부분 작가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사실 이 작품이 처음에 나왔을 때 작품을 거꾸로 걸었을 때 그런 사고 자체가 저는 필요하다. 저는 항상 모든 것이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라. 위로 가면 아래로 가라. 그러면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특히 예술 분야에. 그래서 이제 가슬치도 어떻게 보면 뭐 작품이 좋고 안 좋고 간에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해서 그러고 생각 자체를 바꾸면 성공한다. 그 사람으로부터 출발이 다 준다는 그런 개념을 좀 예술가한테 그래서 항상 반대로 해서 아니요 할 때 나는 예스, 예스 할 때 노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게 대화를 리더라고 해서 1932년 굉장히 나이 많이 드신 분인데 이분은 출근작이고 이게 마지막 지금 전에 처음에 했던 작품인데 이분은 뭐냐면 지금은 거예요. 지금은 작품 그리는 게 잘해요. 작품 그려놓고 이렇게 지금 꽃뱀 같은 거 그려놨잖아요. 이게 다 지운 거다. 왜 그리는 거 모르겠어요. 지우려고 해요. 그런 사고 전환. 저는 그리고 이 결혼 리드는 뭐 세계 테피탈지라고 있어요. 테피탈지는 뭐냐면 독일에 있는 우리 같은 경제 잡지, 경제의 잡지 나오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잡지인데 그 잡지에 보면 거기는 미술을 모든 것을 돈으로 받고 경제 투자로 받고 경제적으로 투자를 가치 있는 사람들을 1위부터 100위 젊은 작가는 1위부터 50위까지 하나가 발표를 해요. 거기에 보통 평균적으로 제일 앞쪽에 나오신 분, 1, 2등 하신 분이 이분이시고 한국에는 외국 작품은 많이 나와 있어요. 상품 가격 자체가 그래도 좀 비싼 가격. 그다음에 락주이라는 이분이 이제 조각가시니까 나이도 저보다 어디까지 했는데 세계적인 작가인데 락주이라는 이분은 그냥 여러분 다 아시고 자기 피예요 피. 여러분들 마케팅이라는 작가를 작가분이 되게 알았는데 그런 분이 5년 만에 한 번씩 제작을 해요. 왜냐하면 1년마다 피를 많이 뽑으면 사람 죽잖아요. 많이 뽑으면 죽으니까 1.2리터인가 2.5리터인가만 뺀대요. 그래서 그걸 뽑아서 5년 동안 몰아서
한국에 작품한 적이 있습니다. 아레오레오 델레오가 사신 거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5억인가 주고 샀는데 지금은 거의 한 10억 이상 하신 거. 이런 거냐고 내 사고를 방문하면 사람들이 이거 보고 처음 나갈 때 미친놈이라고 이게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엘리어슨이라는 이분이 작품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국의 로켈로 광장에 이걸 세웠어요. 거기가 여러분들 뭐 영국의 혹시 로켈로 광장에 그 세 개는 그 좌대가 이렇게 좌대가 있어요. 세 개는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영국에서 유리한 사람이 나타나면 거기다 하나씩 세우기로 돼 있던 거 아니에요. 방향대로. 근데 세 개는 세웠는데 한 개는 결국에는 못 세우고 현대까지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작가를 뽑아서 1년에 2명씩인가요? 전시를 그 위에다가 좌대 위에다 전시를 해요. 이분이 마킹이라는 분이 이게 뭐냐면 부족화가에 팔다리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에도 갔어요. 한국에 전시를 하고 이 상을 세운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미국생인데 1965년생인데 이 작가는 저도 좋아하지만 요새 현대 젊은 작가들은 굉장히 혐오하다. 레저드 케이튼이라고 여성 작가예요. 여성 작가인데 이분이 작품을 크지 않아요. 얼품에 자그마한 전시형이고 한 4호나 5호나 10호, 10호 다 미만 이만. 이분 작품은 한국에도 없어요. 이 작품 거의 한 번다 4호, 10호 정도 10억 이상 갔어요. 이 작품은 세계적인 왜 그러냐? 이분이 왜 성공을 했냐? 이 친구가 처음에 발상을 생각했어요. 여기 제가 썼잖아요. 첼시 호텔에 820조의 전시를 했어요. 왜냐면 이분이 무명 때라 자기를 어떻게 보면 알려야겠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전시장에서는 뭐 유명 작가 누가 얼마나 전시장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호텔에다가 방을 하나 그러고 나서 호텔 로비에다가 그 프론트라고 해요. 거기다가 자기 전시를 보고 싶으면 820조의 전시를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 키를 가지고 828을 들어가서 전시. 이게 미국의 베이스를 친 거예요. 그냥 뭐 센세이션이 있고 이런 전시라는 게 없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지금도 뭐 전시장에 가야만 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작가가 성공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뭐냐면 이 친구의 작업들이 저기 약간 그리라 많은 것 같이 그려요. 저렇게. 근데 이제 저분들이 뭐냐면 보편적으로 사회에 뭐 쉽게 말하면 스타도 있고 사회에 저명한 사람 이런 분들을 초점으로 해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술성이 훌륭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표출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케이트는 저는 한국에서 전시회 한국에서 봤지만 누가 컬렉터를 했다는 게 너무 비싸서 그리고 이 작가 작품 하나 하려면 3년, 5년 기다려야 하는 그 정도의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거 최근에 여러분들 그 언론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크리스토 작품인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그 이후에 크리스토 재단에서 이 팔 개성문을 천으로 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 때 새만금 개통할 때요. 그래서 제가 도에다가 보시면 이분을 모시고자 크리스토 그때 살아계실 때니까 새만을 모시고서 새만금에 가지고 있는 어떤 보면 불신임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양반을 모셔놓은 겁니다. 새만금은 사실 외국에서 볼 때는 갯벌을 나가서 그걸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 사회자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신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술밖에 없다. 제가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모셔와서 이분의 새만금에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면 이게 뭐 교과서니 뭐니 세계적으로 다 나가요. 한번 연구는 한번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그때 어쨌든 방향이 좀 틀려서 그게 안 돼서 그랬지만 이분이 뭐냐면 이분은 여러분 아시시고 뭐 시드니 한 같은 데 쌌다든지 뭐 이런 거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토를 바꾼 거예요. 근데 일부는 제가 이따가 음파 얘기를 하겠지만
베이스 작업을 해서 이제 이걸 해서 190차 들어갔고 예산 수여를 2천을 다 잘라서 다 시험 기증하신 분들은 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했을 때 성공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뭐 이분이 우리 부부가 같이 했었어요. 근데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안타깝고 실제로 작은 한국에서 했었고 문파나 우리 세방금에 했으면 새로운 기업에 되고 투자도 많이 될 것이고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공장을 만들기만 투자만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알리고 그네들한테 뭔가가 강하게 심어줄 때는 더욱 공장도 유치되고 생산금이 더 잘 된다는 거. 근데 이런 게 그렇게 일반 정치에서 이게 뭐 되겠냐. 그런 데서 이런 걸 하는 이건 만약에 제가 제 혼자 주장도 있겠지만 동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눈빛에 이 음파에 이게 지금 물빛다리인데 내가 지금도 잘 못 지워가지고 그런데 물빛다리가 없었을 때 지금 뭐 여기 우리 국장님도 옛날에 계시지만 제가 물빛다리 할 때 그걸 세우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그 시계가 깨지잖아요. 그냥 깨끗한 평원에 다리가 있는. 근데 그것이 다리가 실용하는 교통이라든지 실용하는 철도라든지 불가피하게 필요하면 그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어차피 그 다리는 산책로잖아요. 산책로는 옆으로도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꼭 다리를 건너야만 되느냐라고 주장했던 분이 한 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이 제가 어떻게 보면 문파를 지금의 문파가 이제 거의 아파트 밭으로 짰잖아요. 또 최근에 허가를 많이 내줬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문파를 원형을 살려야겠다. 원형을 살려서 시민들한테 돌려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 뭐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크리스토 같은 작품이거든요. 이게 그 이탈리 북부에 있는 성인데 도시하고 이 성을 이렇게 시험하는 게 도표로 해서 이렇게 클래식으로 만든 연결한 거예요. 이게 한 달이나 전시했는데 150만이 나왔어요. 그런 거 뭐냐면 이런 이벤트 행사를 했을 때 강하게 어필되고 우리한테 문화에 대한 제가 보면 군산이 가지고 있는 문화 인프라를 완전히 뚫어낼 수 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다리만 와서 그냥 사람만 저녁을 보내고 그나마 특히 그 우파 옆에 사신 분들이 밤에는 조명을 그냥 우드불 켜고 그동안 공연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공연하고 보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더 좋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가 되겠지만 앞으로 음파가 군산 시민들의 품으로 가려면 저는 다리를 없이고 정말 편안하게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크리스토인데 그 성을 연결한 거예요. 그 사람들 얼마나 우리 만약 그 양쪽으로 해서 그 다리 없이도 저렇게 만들면 그래도 1년에 한 번씩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주는 어필을 강한 문화 인프라는 너무나 강합니다. 이게 이제 군산 역사박물관에 역사를 민족을 이겨놓았다고 저기 역사 힘 부분이 근대박물관에 앞으로 있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상징성으로 이제 군산 공공기술원은 여러분들 아시고 이게 1969년에 만든 그 홍탁 교수님, 강상구 교수님이 설계하셔가지고 원래는 이게 이제 30m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28m였는데 사실 군산하면 제가 어릴 때도 봐도 저거를 딱 생각이 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위에 보시는 분 십자가 보시면 그 마음이 경건해지듯이 우리 군산 분들은 고향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수시탑을 상징적으로 보는 그리고 저는 이 수시탑이 뭐 조형적으로 잘 됐고 안 됐고 간에 우리가 뭐 마음의 고향 같기도 하고 그 늙어감이 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징성 있는 공공미술이 아니겠나 할까요? 그래서 공공미술을 할 때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뭔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주장합니다. 이걸 제가 분산을 하고 보는데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음파 이쪽 오른쪽 가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고
이게 다 다르겠지만 뭐 여기에는 뭐 6.25 참전기념비, 그다음에 파월장병, 뭐 그다음에 뭐다 이게 우리 월남 뭐 이런 우리 민족사에 정말 아픔과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탑도 우리 어르신 분들이 있다. 이거 다섯 개. 요게 천안함 거기인가? 그분 한번 제가 다섯 개 써놨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 어떠십니까? 이렇게 아까 역사를 민중기념 하면서도 이렇게 홀대하고 주차장 한 군데다가 5개를 이렇게 쫙 세워놨나. 저 이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사실 저도 그날 살지만 여기를 잘 안 가보잖아요. 제가 주차장. 이걸 보고 뭐 무슨 놈은 우리의 아픈 방법, 우리를 가랑해야 할 그런 상황을 한 군데다가 저렇게 그냥 부채통에다가 몰아넣어갖고 이렇게 했는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저 형들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학도위원분 옛날에 뭐 얘기 들어보시면 군고 하신 분들이 학도위원이 나올 때 군산역에서 모여서 가는 거예요. 그때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지금 같은 고교수에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쉽게 말하면 전쟁터에 끌려가서 가면 죽는다는 것도 알기도 할 거예요. 군인들이 스스로. 얘 모르겠어요. 그 나이. 그런데도 거의 결집생이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여기서 모여서 기차를 타고 가는. 그래서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지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들도 전쟁터에 나갈 때니까 원주까지 돌아오면 몇 명이 없고요. 그런 분들의 역사적인 기록이고 아픈 과거를 우리들은 이렇게만 취급해야 하는 건가? 그 상징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수시다. 우리가 한 번쯤 반성해봐야 할. 그다음에 이제 이 집고대집인데, 제가 출근해도 제가 집고대집을 저번에 이제 수리 한번 해서 제가 황순애 교수님이요. 이건 황순애 교수님이라고 군산 출신 군역원 나오셔가지고 전주학교 교수하시는 정면태인 것인 이분이 이제 이거 해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위치를 잘못 잡으면 어쩌나 하지만 사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가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저쪽에 하고 또 바로 붙여놨는데 그거 문제도 한번 좀 친구들 보니까 이거 저쪽으로 그래서 이것도 얼마나 수업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진보를 집회라는 게 길이 역사에 보존한 상황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봐야죠. 그다음에 이강식인데 이거 은파라네. 저기 한국 옆에가 있는 그 아무래도 이번에도 올 가서 보니까 어떤 님 여기다 맨날 테마다 텐트 치는 놈이 있어. 이 새끼는 왜 그래? 텐트 치는 거야. 오지 이해를 모르고. 이번에도 텐트가 또 텐트 치고. 이강훈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이지만 이분은 우리 한국의 쉽게 말하면 민주화 시대 때 아픈 과거를 경험해 계신 분이에요. 이광호 씨가 군고 예술 군고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신데 여러분 아시죠? 오송회 사건에 독립돼서 이분이 돌아가신 그거에 대한 그 시비를 이렇게 그냥 모르겠어요. 시비 하나라고 해서 간단히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배우라든지 이런 분들 생각할 때는 제가 한 번쯤 좀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뭐 능력이 없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알리고 하고 뭔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광호 씨님은 여러분들 다 하십시오. 이분 아드님이 또 우리 선생님을 무시 훌륭하셔요. 훌륭하시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저명하시고 대구 시립미술관 학예식장을 했고 간송 미술관 식장을 했고 그래서 이진명이라고 열심히 했었던 친구예요. 아버지의 기억이 이광호 씨님 오송에 한 예를 들면 그분들이 월 처음에는 그 간첩단 조사할 때 이름을 지려고 만들었는데 오성애라고 할 때 오성애 별성자. 그 별성자가 만약 남성고등학교 출신들이 그 남성 별성자 근데 별 5개라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오성애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남도로 안 나오는 거예요. 조작 사건 끌어다 보니까 왜냐면 이 조작을 하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바꾸자고 소람 동자에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오승에
그래서 그때 재판할 때도 그 문제 갖고 여러 가지 감론방도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너무나 그게 조작사건 중에 정말 간첩한 사건이고, 그때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군산에 있어서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이 술만 드셨고 같이 이렇게 좀 커피라도 마시고 하는 분들은 다 불려갔어요. 불려가지고 엄청나게 가다 두들겨 맞고 혼나고 정말 그런 군산에 나쁜 가봤는데 그분 중에는 이분은 이제 혼자 나오셨어요. 처음 살고 나오셨는데 복직을 하셨어요. 또 복직하자마자 3월달에 복직했는데 전교조가 만들어 전교조가 만들어 1등으로 또 했으니까 1등으로 하자마자 바로 또 아웃됐잖아요. 이렇게 그런 어떤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시는 분. 근데 또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에서 마음에 두려움 하시다가 나가셨어요. 이번에 군산에 역사가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조형물 하나, 돌멩이 하나라도 우리가 도전하고 기대하는 후대같이 뭔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여기는 사정동에 있는 그 군산 그 합이고 여기는 신문물화에 있는 이건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하면서 근데 그냥 최근에 저도 이제 뭐 예술관을 제가 많이는 안 가보지만 최근에 여기다가 막 나이를 치고 막 해놨더라고. 저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제가 좀 자문을 해서 좀 더 이쁘게 해줬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놔서 좀 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잠깐 돌아다니는 게 싫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민 그 행정탑인데 사실 이 뒤에가 이 뒤에가 사회자산이니까 제가 뭐라고 마트를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봤고 써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쉽죠.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군산분들도 이거 있는 줄 잘 모르더라고요. 이것은 뭐 예술전당에 있으니까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사실 미성분 쪽에 사거리에 보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농노tum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장님이 최근에 들은 얘기는 그 예술의 섬을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관리도에다가 그 한번 세계적인 주정하는 예술대전을 만들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립미술관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아직까지 용역조사는 고집 못했어요. 용역조사가 끝났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 용역조사 나오면 제가 제 예술가로서의 그 쉽게 말하면 관리도를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여기 나온 것이 지금 뭐냐면 나오시마 이분이 이제 나오시마인데 이분이 초등학교 소치를 가 이분이 이제 원래는 이분이 아니고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습니다. 하다가 이분한테 넘겨가셔서 이분이 이제 마인드를 갖고 1987년부터 이제 모사 나고야를 나오시마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왜 또 훌륭하냐면 이분은 사실 우리가 하지만 나오시마는 절대 민간이 먼저 출발했어요. 민간인의 형성돼서 잘 되니까 지금 지자되고 그냥 그 앞에 있는 나오시마에 다케시마에 섬들이 같이 다 병행을 한 거예요. 근데 대개 우리 한국은 뭐냐면 대개 관에서 먼저 출발을 해요. 대개 관에서 출발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의식이 없어요.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그냥 밀고 나가서 나중에 가서는 그냥 구제하고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나오시마는 민간 이분이 쉽게 말하면 나오시마 섬을 관절을 산 거예요. 사서 그 관절을 쉽게 말하면 시작을 해서 한 거죠. 지금은 그 옆에 그 손들이 전부 그 나오시마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시작을 발사들 중에서 이게 소득이 제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공조하고 이분이 이제 그 나오시마를 만들 때 한 2,000번 정도 주민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신문에 인터뷰 보니까. 그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뭔가가 성공적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자기 주머니에 돈 안 들어오면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뭔가가 그들에게
긍정적으로 뭔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걸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성공합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우리 같으면 시공하는 홍성대 그 이사장님하고 비슷해요. 이 양반은 그 시공하는 참고서 만든 분이 참고서 아버지 때 참고서 만들어서 북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시공하는 지금은 일본이 우리가 고령화 시대다. 우리 지금 마냥으로 흔히 말할 때 노인 전문 병원인가요? 뭐 이런 것도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사업을 굉장히 많이 늘어나시고 나오시마를 통해서 원래 나오시마는 여러분들 비슷하고 우리하고 조건이 뭐 비슷해요. 우리가 페리우를 타면 오사카 부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앞으로 지나가요. 여기 좀 세토 대교가 있고 대교 밑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면 그래서 우리하고 성은 규모는 비슷하고 그걸 하기 때문에 관리도도 그냥 개발하기보다는 뭔가가 정말 제대로 된 분이 예술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뭐 용역조사가 어떻게 나왔나 모르지만 관리도를 성공시키려면 예술적 문화적인 콘텐츠를 먼저 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쉽게 말하면 흔히 말로 편리시설, 쉽게 말하면 장사도 필요하고 거기에 먹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케이블카도 된다고 생각해요. 케이블카도 필요하지 문화적 콘텐츠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시설만 해놓으면 100% 실패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도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그래도 군산에서 잘 되는 데가 말랭이 마을이에요. 말랭이 마을 여러분들 얼마 쓴 줄 알아요? 73억 썼어요. 73억 썼는데 최고 많이 먹는 날이 500명 많이 먹어요. 그래도 성공했다는 게 그래도 지금 앞으로 이제 가능성이 있는 데가 제가 뭐 이런 데로 해도 많이 영동 제가 얼마 썼나 모르고 영동도 엄청 썼어요. 그거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부시장 신영동 시장 3층에 4층에 청년볼 거기도 돈 엄청나게 썼어요. 사람 거의 안 오죠. 이렇게 해서 뭐냐면 문화적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고 나서는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집어넣고 무슨 청년 애들을 막 데려다 오고 막 짜장면 시켜서 먹으면 들고 가 절대 않습니다. 100% 실패. 그래서 저는 제가 군산에 살면서 앞으로 뭔 일을 하게 되면 먼저 문화적인 것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그것이 나오시마가 그래요. 아까 내가 나오시마가 아니 저희들도 그래요. 저희는 미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만 시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 예를 들면 음악을 하든 문학을 하든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뭔가 했을 때 성공한 거예요. 저는 그 문제는 제가 시의 관계나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사실 행정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아까 했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냐면 거기도 이제 그 아오시마도 지금 나와주시고 집이 이제 섬에서 떠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떠나니까 빈집들이 있어요. 빈집 7채를 작가들한테 한 집당 하나씩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최초로의 설치 미술 쉽게 말하면 그 미술관을 할 수 있도록 뭔가가 세토우치 시켜서 세토우치라고 하는데 이게를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세토우치 트레이너가 거기서 또 발전돼서 6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씩 분화돼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 엄청 돈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술적인 거라든지 하나씩 분화된 콘텐츠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주시고 여기 이제 지중미술관이라든지 이완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고 이런 콘텐츠가 필요해서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 여기 아오시마의 세토치 국제미술제는 일반 평생처럼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득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안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나눠져야 돼요. 나눠서 105일에 108일 일반 때는 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럴 때 사람들이 더 많이 가요. 왜냐면 밑에 오면 너무 사람이 많아서 사실 그 국제적인 이게 세토치 국제미술제가 세계적인 미술제는 아니에요. 그냥 작품이 실질적인 거라면 약간 조금은 좀 떨어져도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 대중들한테 굉장히 맥히는 거다. 공감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리도도 뭔가 하려면 이런 게 문화적인 왜냐 특히 우리하고 같이 경쟁하는 신안군도 지금 예술의 섬을 만들었다고 제가 여기다 설명을 하겠지만 좀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영도 예술의 섬 이런 게 특색 있게 하지 않으면 성공을
그다음에 제가 또 관리적으로 나오신 말 얘기했는데 이분이 여러분 아다시피 구성화 영웅이라고 해서 지금 거의 한 번인데 90%가 나시고 이분들 여자분 20%라고 했었는데 이분을 내가 왜 얘기하냐면 이게 여러분들 여기 그 아우시마에 가보면 이게 상징적으로 나와 이게 호백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황금이 옆에 있는 이거 얼마 전에 작년인가 태풍 불어가지고 근데 일본도 경제에는 못 따라가요. 이게 FRP더라고요. FRP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태풍 불으니까 툭 떨어져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수를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마냥으로 그런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인 것을 우리가 해야만 이거 사진 하나만 찍더라도 아까 상징적인 우리 군산에 쉽게 말하면 수식한 마냥으로 그것이 그런 쪽에 하나쯤 상징적인 조형물이 있어야만 성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것은 루이스 프로리오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9살에 돌아가셨는데 2011년 우리 공통 분모가 제가 이런 말씀 작가는 오래 살아야 성공이에요. 오래 살으면 그냥 자꾸 대충 해도 성공 1분이면 다 했을 것 같다. 그래서 보조하는 이게 이제 삼성의 이런 오피스에 있어요. 이번에 그 소장님이 옛날 살아계실 때 샀는데 이분 옛날 리움 미술관 앞에 있는데 지금은 없고 그 리움 미술관 안에 그 집 안에는 들어가 들어갔어요. 범인데 뭐 여러분 아다시피 이분은 뭐 미국에서 활동 많이 해요. 프랑스 출신 미국에서 활동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모성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검이지만 이게 여기 나를 품고 있어야 돼요. 모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구성화 야오미는 사실 이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정신적으로 좀 많이 아했던 분이에요. 정신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특히 상상력, 무척증, 유부증 이런 증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분이 점을 찍는 이유도 거기에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이분 작품들 함께 많이 있어요. 지금 말하면 여기 파라다이스 영종동에 있는 이분도 작업도 매독 작품을 하는 분이지 않나. 그런 분들의 상징적인 작품이 있어야만 우리도 관리도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 그걸 제가 또 보시죠. 신앙군하고 이게 안토니오 공제라는 영국 작가인데 지금 신앙군에서 추진 중이에요. 이분이 신안에서 신안이 우리보다는 군산보다는 재정적으로는 뭐 군이기 때문에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80억을 가지고 이 작품을 안토니오 공제한치 80억 가지고 신안군의 작품을 하나 세워달라고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안토니오 공제가 이게 뭐냐면 이게 세계적인 너무 저가니까 철로 만든 건 18m인가 돼요. 13m인가. 굉장히 이거 세워져가지고 그 도시가 유명이 된 도시인데 그러면 우리 신안군에 주는데 거기 안토니오 공예가 거기에 신문에 보면은 수령하는 그 사우디 쪽인가요? 거기에서도 의뢰가 왔을 때 300억에 안토니오 공예 같은 걸 세워줘라. 근데 거기는 본인이 거절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안 맞는다고 자기 작품 스타일과 안 맞는다고 하는데 신안군에 오셨어요. 그냥 오셔가지고 보고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티스피 40억, 설치비 40억, 신안군에서 대신 40억을 내가 어디서 투자를 했더니 포항대차 포스코에서 후원을 해줬다. 그런 거 마냥으로 그렇게 해서 80을 가지고 중앙관에 나오면 정말 신안도 섬 자체가 완전히 100원짜리 가끔 커피가 200원짜리 받아도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할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로 그 상징적인 게 필요해요. 이분은 조만간 또 나올 것 같아요. 신앙문에서는 2분만 치사보고 오는데 지금 뭔가 나오지. 그럼 신앙문이 이런 거 세워본들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게 제가 다 봤는데 이건 이 돈을 매력 들여서 세웠는데도 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하나만 세워주면 도시가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커피도 예를 들면 2,500원 받을 거 저기 하나 사놓으면 5,000원 받고 사람들이 다. 근데 그냥 사실상 사오는 커피만 먹어보니 바가지 쓴다고 계속 얘기하죠. 바가지가. 그러지 말고 진짜로 품격 있는 작품을 세워야만 시민도 살고 우리 다 살 수 있다. 그다음에 아까 신안군에서 이 작가들을 멸치 시민사도라고 술래길이라고 해서 작가들한테 무례를 놓은 거예요. 12명 작가를 곳곳에다가 작품을 세울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사도로 같이 만들었어요. 이 안에 들어가서 뭐 기도도 오는 집도 있고 그래서 경치가 좋은 데다 예쁜 데를 만들어서 예술가들이 근데 이것도 굉장히 높이 됐던 그 프로젝트예요. 이렇게 아트적인 걸 했어요. 이런 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것은 이제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 시립미술관을 한 10년 안 됐을 때 8년, 9년 있는 후에 제가 그 민간인들이 시도는 최동우 총장님, 그러니까 이승우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 보시고 시립미술관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만 집행했고 사실 어려운 목적에 작년에 인원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사실 의미는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시립미술관을 만들어놓으면서 여러분들 다 외국에 여행 가면 그 도시에 가면 박물관 가고 미술관 가잖아요. 두 군데는 다 가잖아요. 안 간 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근대 박물관이 5대 박물관하고 소통돼 있고 앞으로는 이 시립미술관은 잘 만들어지면 우리 관광산업이 또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시립미술관을 제가 활동했고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그게 뭔가 효과는 못 이뤘지만 지금 시장님도 분명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때도 우리가 예산도 책임을 지고 또 시립미술관에 제가 여기 있는가 하면 열심히 해서 시립미술관이 만듭니다. 이것은 왜냐면 시립미술관은 미술가들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 생각할 때 시립미술관하고는 뭐 미술 작가들은 절대 안 그래요. 시민들의 정말로 좋은 전시 문화를 통해서 미술관을 통해서 좋은 시각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지 작가는 그저 당신이 그냥 제공자일 뿐이에요. 작품을 제공한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시립미술관이 근데 대개 이제 1도 1시 미술관이 10가시 미술관이 거의 전국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도구별로 하나씩 이제는 시 단위로 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원래는 이제 사실 이게 원래 미술관 만들 때 국책 사업을 해서 국가에서 돈을 좀 줬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사실 힘든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야 여러분들이 굉장히 결심을 안 가지고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군산에서 곧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첫째 뭐냐면 군산에 사는 예술가들이 정말로 큰 돈은 안 벌어도 인생공을 해결하고 작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 왜 살고 왜 사는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군산미술상을 제가 7, 8년 됐는데 이것은 의지에 계신 분들 후원을 좀 받아서 제가 조금씩 모아서 제가 지금까지 시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군산을 위한 것이고 그분들이 떠나지 않고 군산에서 살면서 뭔가 해주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생생은 되지 않지만 사실 이것도 사실 해마다 왜냐면 할 사람은 많거든요. 할 사람은 많은데 한 명 주지 않아요. 이게 사실 아무리 신장을 해도 말이 다 와요. 그러니까 사실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 사업을 해야만 그것도 예술가들이 조금씩이나마 자부심을 갖고 뭐 상금이 이러나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갖고 정말 할 수 있다는 계기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계기가 바로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지금 해서 계속 하고 있고 늘려서 상금도 더 늘리고 뭔가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 제가 이게 인디아나 이렇게 직통이잖아요. 그래서 인디아나 여러분들 아다시피 글자로 많이 쓰는 작가잖아요. 러브라든지 이렇게 많이 쓰는 문화도시는 뭐라고 이거는 희망이에요. 우리가 관리적으로 만들 것은 희망이 있으면 우리 문화는 꽃필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간략하게 이렇게 쭉쭉쭉 설명을 해서 더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든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 사견이에요. 그냥 제 사견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씩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군산 문화가 이렇게 종류나 하나씩 꼭 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자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사실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조금 길게 이야기가 진행돼서 한 분 정도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얘기를 드려봤고 저는 여기 여러분들 의지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에 보면 정날 여기 장터 미술관이 있어요. 장터 미술관 있으니까 한번 여기 오늘 문 열었나? 네. 네, 그 열었으니까 한번 가보시고 그러면 왜냐면 사실 장터 미술관이라는 생소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필되기 때문에 그런 한 번씩 보시면 예술적 영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다른 얘기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말씀 주세요. 하고 제가 너무 딱딱하게 얘기해서 지금 없었는데. 너무 물어보고 싶은 게 사실 많았는데 다 말씀을